비행기는 연료를 굉장히 많이 소모합니다. 항공권을 구매할 때 다양한 요인 때문에 티켓의 가격이 자주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중 가장 피부로 와닿는 요금인 유류 할증료는 이름만 들어도 기름값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항공기의 경우 운송에 드는 총 요금 중 약 40%가 기름값이 차지할 정도로 운송 원가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만큼 연료를 많이 소모한다는 거겠죠? 그럼 과연 얼마나 많이 소모하길래 저런 비용까지 추가로 붙었을까요? 그리고 가끔 비상 착륙을 할 때 연료를 공중에 버리고 착륙을 하던데, 비싼 연료를 버리면서까지 착륙을 해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동차는 경유나 휘발유로 운행이 되지만 항공기의 특성상 높은 상공을 비행하며 가혹한 조건에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사용하는 연료에 각종 첨가제를 넣은 항공유를 사용합니다. 항공기의 대부분은 3만에서 4만 피트를 주행하는데, 이는 약 10km 이상이고 대륙권 위쪽과 성층권의 아래쪽에 해당합니다. 이곳에서의 대기 특징은 높아질수록 온도가 낮아지고 공기가 희박해지는데, 온도가 낮아지면 연료가 얼 수 있고 공기가 희박해지며 압력이 낮아지면 기화가 쉽게 되기 때문에 두 가지의 요인이 모두 연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한 대량의 연료를 싣는 항공기의 특성상 작은 스파크에도 대형 화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빈결 방지제, 정전기 방지제 등 각종 첨가제를 넣죠. 항공기는 다양한 엔진을 사용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항공기는 제트 엔진을 사용합니다. 제트 엔진이라 하면 전투기나 항공기에 사용되는 터보팬이 생각나는데, 제트 엔진처럼 생기지 않은 대부분의 프로펠러 비행기도 터보프롭이라 불리는 제트 엔진으로 구동이 되는데요. 일부 프로펠러 엔진의 경우 자동차에 쓰이는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기도 하며, 크기가 크지 않은 경비행기나 항공기가 개발되던 초창기에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이들 엔진은 지상에서 사용하는 엔진과 큰 차이는 없으나 앞서 말한 이유들 때문에 자동차의 연료에서는 금지된 납을 섞어 옥탄가를 높인 AV 가스라는 유연 휘발유를 사용합니다. 환경과 인체에 대한 유해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극한의 환경에서 옥탄가를 높여주는 납을 포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트 엔진의 경우 가솔린이 아닌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데요. 가솔린과 디젤 사이 등유의 다양한 첨가제를 섞은 ZA1이라는 항공유를 사용하며, 제트 엔진의 특성상 어떤 연료라도 태우기만 하면 돌아가기 때문에 다른 연료를 넣을 수도 있지만 주유를 할 때의 안정성과 더 높은 힘을 얻어내기 위해 등유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럼 항공기는 한번 이륙할 때 얼만큼의 연료를 싣고 비행을 시작할까요? 항공기의 기종과 거리에 따라 넣는 연료가 굉장히 차이나는데요. A380의 경우 미국을 갈 때 약 20만 리터나 주유한다고 합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현재 ZA1 연료의 가격은 리터당 0.7달러 정도로 20만 리터를 주유하면 단순 계산으로 기름값만 약 1억 6천만 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많은 연료는 비행기의 날개 부분에 주유가 되는데 정말 엄청난 양입니다. 연료 하면 연비를 계산해보지 않을 수 없겠죠? 과연 저렇게 거대한 항공기는 연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재원상 표로 한번 계산해보겠습니다. 최대 연료 탑재량은 32만 리터이고 최대 항속거리는 15,200km를 갈 수 있으니 리터당 0.0475km를 갈 수 있겠네요. 연비가 0.0475입니다. A380이 굉장히 거대한 항공기이기 때문에 대표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중형기의 대표주자 보잉 787-9 드림라이너를 가지고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최대 연료 탑재량은 126,372리터이고 최대 항속거리는 14,140km이니 연비는 0.111km입니다. 그런데 최대 항속거리는 말 그대로 최대로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시내 주행을 하면 연비가 떨어지는 것처럼 항공기도 제트 기류와 적당한 수준의 공기 밀도를 고려한 순항고도에서 비행을 한다면 더 먼 거리를 갈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여객기의 경우 0.06km의 연비를 낸다고 합니다. 언뜻 들으면 굉장히 나쁜 연비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군용기가 남아 있습니다. 민항기에서는 그래도 연료 소모를 줄이기 위해 연비를 신경 썼지만, 실제 전투 상황의 군용기는 당장 격추되어 추락하는 것보다 얼마가 되었든 연료를 사용해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비라는 개념이 없죠. 또 일정한 항로와 고도 그리고 속도로 주행하는 여객기와 달리 운행 환경이 굉장히 가변적이기 때문에
임무의 특성에 따라 연료의 소모가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군용기의 경우 연비가 아닌 추력당 연료 소모량을 가지고 비교합니다.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의 경우 최대 추력 시 초당 2.7kg의 연료를 사용한다고 하며 추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F터버너를 사용한다면 초당 약 12kg의 연료를 소모합니다. 여기에 군용기에 쓰이는 JP-8의 밀도인 0.8을 곱하면 일반적인 경우 최대 추력 시 초당 3.4리터, 그리고 F터버너를 사용할 시 초당 15리터를 사용합니다. F터버너를 사용하며 최대 추력으로 단 1분만 운행하더라도 약 750kg의 연료를 사용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건 공중에 연료를 뿌리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연료 소모가 엄청난 것을 넘어 아예 연료를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어째서 아까운 연료를 공중에 버리는 걸까요? 만약 이륙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내에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거나 기체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있겠습니까? 착륙해야죠. 항공기의 무게는 기본 기체 무게, 승객들과 수화물, 그리고 연료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무게를 버틸 수 있는 한계도 존재하며 안전한 이륙을 위해 기체마다 최대 이륙 중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면 최대 착륙 중량도 정해져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최대 이륙 중량과 최대 착륙 중량은 서로 다릅니다. 보잉 747-400 여객 항공기의 경우 최대 이륙 중량이 388톤인데 반해 최대 착륙 중량은 285톤입니다. 이렇게 두 수치가 다른 이유는 비교적 부드럽게 이륙을 하는 것에 비해 착륙은 큰 충격을 동반하며 내려오기 때문에 기체에 손상을 줄 수 있어서인데요. 만약 연료를 가득 실은 상태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해 착륙을 해야만 한다면 약 100톤의 연료를 공중에 버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공중에 버리는 연료의 가격만 약 1억 원이나 되지만, 이 1억 원이 아깝다고 연료를 버리지 않는다면 착륙의 충격으로 인해 바퀴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며 동체 착륙을 할 수도 있고, 이때 날개에 가득 차 있는 연료로 인해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성공적인 착륙을 했다 하더라도 허용치를 넘긴 충격은 기체에 손상을 주어 정비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그보다 더 적은 비용이 드는 퓨얼 덤핑이라 부르는 공중에 연료를 버리는 방법을 사용하여 안전한 착륙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위급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무 곳에서나 연료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뒤에 오는 항공기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너무 낮은 고도에서 버린다면 기화가 되지 않아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공항 근처에 정해진 구역을 선회하며 퓨얼 덤핑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전투기는 어떨까요? 전투기도 마찬가지로 최대 이륙 중량과 최대 착륙 중량이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전투기는 연료 이외에 다양한 무기를 탑재하기 때문에 연료를 버리는 방법 이외에 무기를 버려서 중량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연료를 버리는 것처럼 아무 곳에서나 진행할 수 없고 반드시 정해진 구역에 무기를 투하해야만 하죠. 하지만 모든 항공기에 연료를 버리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제트 여객기인 보잉 737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이 기종에는 퓨얼 덤핑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지 않아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주변을 선회하며 연료를 소모할 때까지 비행 후 착륙을 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오버웨이트 랜딩을 하게 됩니다. 최대 착륙 중량이 착륙대의 충격 때문에 정해진 수치이니 최대한 부드럽게 착륙을 하여 동체에 손상을 적도록 착륙하지만 혹시 모를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후 반드시 정비소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엔 더욱 흥미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